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디스코라는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배우순입니다. 네.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너무 발표도 잘해주시고 발표 자료도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LLM과 디자인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만든 이제 디자인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디스코라고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호갱노노 같은 것이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면 저희 서비스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통상 이제 서울로 따지면 뭐 빌딩이나 뭐 꼬마 빌딩, 뭐 지방으로 따지면 토지나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되는 뭐 유휴 공간이나 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골 빈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된다라고 이제 자타공인 평가받고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빈집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 되게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농식품부나 다른 이제 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이 빈집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찾아본 내용들과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빈집은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어쨌든 통계청 통계로 보면은 이제 24년 기준으로 150만 호 정도,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이렇게 지방의 빈집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수요 감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지방 가보시면은 노인들이 주로 사시는데 노인들 중에서 60대도 많이 없어서 70대가 청년회장 하시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대 같은 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전동기 같은 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치안 안전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빈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됐는데 법률이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도로 시골 빈집들이 관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그러니까 시골 가보시면 쓰러져가는 빈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다들 좀 동네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아무도 새롭게 이 동네 와서 뭐 부동산 사서 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다양하게 해결하려고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보는 건 이 빈집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주 국내에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저희는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플랫폼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이렇게 이제 매년 12.5% 정도 증가하고 있고, 빈집 관련된 민원도 뭐 22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빈집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 인구, 그러니까 고령화 많이 생기고요, 청년층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급여 격차의 문제. 그러니까 급여 격차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급여 격차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급여의 격차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방과 서울, 그러니까 도심 지역 간의 급여 격차도 급격하게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주택을 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큰 병원 가까이 있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 병원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문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거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귀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귀향을 할 때 지방의 어떤 텃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찾기 뭐 가기 어렵다는 문제도 사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서
그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 찾는다는 과정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골 빈집을 이제 구매하는 수요층 중에 과거에는 50% 이상이 그 지역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면 현재는 50% 이상이 외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좀 보면 이게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다시 데이터를 막 조사하는 과정들을 보면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기존의 그 정보들이 좀 정확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 부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중앙 정부가 플랫폼으로서 운영하는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빈집을 정보를 준다거나 빈집 매물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이런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실제적인 수요자가 충분히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그 시골을 귀농귀촌하면은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 운영하시는 그 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트래픽이 50만, 60만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기준으로. 되게 큰 트래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매물 정보는 왜 없습니까? 이런 문의가 되게 많대요. 그런 식으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는 그 플랫폼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체계 혼선은 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매물 유통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게, 저희가 지금 그 뒤에 좀 설명도 나오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매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그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기울이고 있는데, 그 어떤 지방 가보면 그 군청에 있는 매물 등록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 매물 등록 페이지에 빈집들을 올리는 게 그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행위와 지금 저희 정부가 해 나가는 방식들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거나, 뭐 부산에서 그 부산 중구 같은 데서 빈집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든 등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서로 따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 간에도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짚자면, 이게 이렇게 분산화돼 있던 다양한 서비스의 기능들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좀 엮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없었던 뭐 데이터를 좀 통합한다던가,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매칭될 수 있는 형태의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형태를 갖추는 필요성이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기존에 이제 농촌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매물 정보 중심은 아니었고, 그 농어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빈집 정보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빈집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고, 이걸 좀 디벨롭 해가지고 이제 빈집에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빈집 정보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부동산 플랫폼을 많이 운영했던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찾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중앙 지자체와 연동이 어떻게 되어 갈 거냐를 사실 고민해 보면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문제점들을 보면 뭐 실사용률이 낮고, 당연히 이제 공급자 피드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공급자가 자기가 원하는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어떤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 공급자는 그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 데이터 관리 부재는 조금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의 이제 시골 빈집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화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묶는 작업과 그것들을 플랫폼 안에 옮기는 작업이 저희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의 형태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보, 시골 빈집에 대한 그냥 정보, 또는 뭐 시골 귀농했을 때 어떤 정보들을 파편화되게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골 빈집 매물을 준다면 그 매물을 중개 거래해서 충분하게 그 지역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저희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거래 중심의 플랫폼으로 디벨롭이 돼야만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일부 시간에 설명은 들으셨을 건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빈집을 좀 활발하게 거래시켜 보자,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이 역할이 있는데 저희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속에 있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속에 실태 조사를 받고 소유자가 파실 겁니까 해서 팔 의사가 있다면 매물화시키고 플랫폼에 등록해서 거래 성사가 시키는 이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농촌 매물을 활발하게 거래시켜 보자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저희는 이제 관리기관이라는 것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18개 지자체가 이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해서 이제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시골 빈집을 유통시키는 것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7개 지자체를 관리기관, 그러니까 관리기관의 역할은 매물 정보를 조사하는 걸 좀 지원하고, 그다음 중개사를 이 매물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등록시키는 걸 지원하고, 그다음 플랫폼에 매물을 유통시키는 것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돈은 안 받습니다. 네. 농촌 빈집 매물 활성화 프로세스를 보면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빈집은행에 대한 빈집에 대한 컨디션은 여러 단계로 분석을 하는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빈집이 노후화된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빈집으로 판단만 되면 이제 농촌 빈집 매물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를 파실 생각이 있냐? 라고 해서 판다고 하면 이제 거래 동의를 받아서 매물화 단계에 들어서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저희가 매물을 전달해 주면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매물 한 건당 25만 원을 주고 최대 5건까지 중개사한테 주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125만 원의 매물 비용과 지원금과 그다음에 5명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받고요. 그것이 이제 거래가 되면 또 125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되게 많이 참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뭐 이천에서 제천, 충주, 뭐 지방 가면 강진, 완도, 제주 뭐 이런 데까지 있는데 저희가 중개사 찾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대표적인 지역이 강진이나 완도인데요. 이게 지역적 특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중개사 수가 일단 많지 않아요. 중개사 수가 일단 많지 않고 중개사들이 저희가 이제 등록하려면 최근 1년간 거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 실적도 좀 많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어촌이나 농촌 가면은 매물 구할 때 보통 이제 이런 흔한 말로 중개사 찾아가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 동네 이장 찾아가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적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전에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게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개사가 안 끼더라도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논의하는 수많은 것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장 찾아가서 사면 사실 중개거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장이 집 구해주는데 우리 동네 올 거면 그래도 우리 동네 지원금 2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적인 메커니즘으로 사실 이 지금 빈집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기존 시장하고 지금은 사실 컨플릭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인중개사들도 이 지역에서는 크게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그냥 집에다가 간판을 걸어놓은 경우도 있고 안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업을 4시간만 해요. 그러니까 중개거래, 우리 동네 중개거래는 A라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수요일 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계약을 다 하고 다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개거래 하는 게 지방에 이제 관행처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농식품부랑도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키아 뱅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빈집 통합 플랫폼,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제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뭔가 빈집 유통이 잘 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제 회의 시간에 듣긴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아직 많이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평가는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100엔 주거라고 해가지고 100엔만 내고 뭐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런 지원 정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빈집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개별 공시지가 비슷하게 집의 가치를 매겨서 일정 비율만큼 빈집세를 매기는데 현재 그 일본의 평균적인 빈집세는 한 달 기준으로 한 6, 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빈집을 그냥 우리나라처럼 아까 제가 이행광제금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빈집을 그냥 관리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놔두면은 재산상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독일 보니까 사실 이게 제가 독일 정책하고 프랑스 정책은 제가 읽을 수 없는 단어라서 읽지는 못하겠고요. 그 각각의 이제 빈집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그 정부 유휴 공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정부 중심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도입해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프랑스는 지금은 사실 이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프랑스 자체가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 메커니즘이 좀 강한 나라여서 예를 들면 그 빈집을 가만히 남겨두면 그 빈집 자체를 징발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중앙 지자체가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좀 부여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미지는 있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사라졌네요. AI의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정보화 관점에서 일본이나 독일에서 뭐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있는 게 있고 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모든 뭐 해외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협력 파트너십 같은 건 일본 같은 게 좀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들이 좀 더 잘 돼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해외 사례나 이제 국내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IT 기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처럼 개입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이 부동산 정보가 그 체계적으로 정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그 프롭테크 서비스들이 엄청 그 정부 정책이 데이터가 이상하고 뭐 욕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케이스는 예전에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붐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유효성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 유효하게 작성되어서 오퍼레이팅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미 사실은 잘 갖추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강점들이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약점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수많은 약점 중에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메가트론들로서 감소되는 수요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약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회라는 거는 여기 뭐 1인 이거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기회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가치 부분. 그래서 시골이라도 뭐 저희가 좋은 공간에서 살지 말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지방에 이제 있는 되게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시골 그 고유의 어떤 형태에서 노유자 시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뭐 몸이 좀 성한 분들은 예를 들면 밥을 하고 좀 챙기고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좀 깨끗한 집을 짓게 하고 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살게 하는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프롭테크 플랫폼들이 좀 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좀 위협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의 정보를 관리기관이 그 중개사한테 넘겨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저희가 있어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도 뭐 전 세계 경제가 디커플링 된 것처럼 되게 디커플링 많이 돼서 서울 아파트 시장 따로 전국 시장 따로
또는 전국의 그 지방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지방의 토지, 서울의 토지 다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 자산들을 신규로 구매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업가들은 엄청나게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땅값은 오르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지방은 대부분 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지방에서 그 매물이 유통되는 채널 중에 그 저희가 이번에 담당하고 있는 거창 지역을 저희가 봐서 그 지역에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지역 매물이 가장 많이 등록돼 있는 플랫폼이 당근마켓이에요. 네이버도 아니고 직방도 아니고 호갱노도 아니고 당근마켓입니다. 그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적 거래에 대한 이슈 속에서 사적 거래가 옮겨갈 수 있는 채널들을 찾아보면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당근마켓이 선정되었다는 생각을 저희는 들고요. 그런데 사적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사실은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리스크는 저희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나쁜 사람들이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방 가면 주 소유자가 5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하는 거 6천만 원에 중개사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 작습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는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데 1억 2억짜리 사는 거 5천만 원짜리 사는 거 해서 사기 당하면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뭐 기농기촌 하는 사람의 컨디션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전 재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집 살려고 했다가 크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 때 뭐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금액이 뭐 2억 3억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2,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에 좀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뭐 지역에 있는 뭐 그 카카오톡 같은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지역의 아까 홈페이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앱도 있고 지자체 게시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공인중개사를 찾는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이런 채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통일되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다. 그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코 플랫폼의 정책 자체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개사 채널을 통해서 좀 하는 걸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관점에서 이제 기술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소유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좀 더 잘 찾아줄 수 있는 것들이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그 평형의 어떤 금액대를 선정하면 되게 그냥 유효한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 빈집은 아까 빈집에 대한 컨디션도 있자고 그랬잖아요. 같은 동네에 같은 평형인데 빈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은 밸류는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인이 원하는 걸 좀 더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좀 디벨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외지 거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상현실,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거리에서 그 자산을 좀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이야기 좀 있었는데, 그 잘 모르시는 사항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빈집일수록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빈집이 노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인데, 그 예를 들면 그냥 그 빈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이 안 살고 뭐 6개월 지나면 또는 1년 지나면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 어떤 임계점을 지났을 때 그 리모델링 비용이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막으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 아이토 기술을 조금만 활용해도 그 집을 조금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좀 컨디션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디스코 플랫폼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집 소유자나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임차인 구매자나 정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물건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제 시골에서 그 지원금이 있다면 지원금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시작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법률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문제, 그 시골 가면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서울 지역에서 대부분 생활하실 거잖아요. 또는 도시에서 생활하실 텐데, 시골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집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이제 다 나이가 들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부르는 게 값입니다. 뭐 얼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돈을 그만큼 주더라도 이 사람이 잘 고쳐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가 보통 요즘 집에 뭐 타일 하나 고친다고 하면 숨고 켜가지고 가격 비교하시잖아요. 시골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해결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B2B로 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플랫폼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 플랫폼은 어쨌든 트래픽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상품에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명품도 사실 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귀농 귀촌에 대한 시골 빈집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골 빈집 거래량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작은데 60만 명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정보를 확인하는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은 되게 많아요. 꿈처럼 실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플랫폼이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런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